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2023년도에 정말 증시 역사상 만나기 힘든 여러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또 큰 이슈로 부상하게 된 이 영풍재지 하한가 및 거래 정지 사태에 대해서 최근 하락장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스가 났는데요. 영풍재지가 이제 하한가를 간 이후에 주가 조작이 의심이 되는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관련자들이 체포가 되는 그런 희대의 사건이 좀 일어났습니다. 시가총액이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2조가 넘는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영풍재지가 올해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갔던 시절을 한번 보게 되면 올해 초 유난히 중반기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 종목은 2022년도부터 주식이 어떠한 호재나 글로벌 악재나 그런 것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제 갈 길을 그냥 묵묵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좀 만났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 5월달에 이런 사태가 좀 일어났죠. 삼천리의 주가 하한가 사태. 그리고 삼천리가 이제 주가가 호재나 이런 뉴스도 없이 무주공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시장에서는 참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러냐면 2022년부터 시장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부터 그냥 우하향을 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매일매일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얘만 넣어놨더라고 하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해칭을 할 수 있고 시장의 하락에 연연하지 않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주식들이 삼천리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가 조작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냈죠. 점 하한가가 이제 몇 방이 나왔죠.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정도가 나온 이후에 여전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가 조작 사태가 희대의 주가 조작 사태로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엄청난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 재무제표나 실적 기반 상승보다는 그냥 이슈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시절이 또 한동안 진행이 되었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왔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종목이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영풍재지라는 거죠. 영풍재지의 주가 상태를 보게 되면 삼천리와 비교 대상은 이제 기간적으로는 삼천리가 정말 오랫동안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 주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삼천리도 우상향, 시장의 어떤 글로벌 악재나 아니면 글로벌 이슈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우상향, 그리고 영풍재지도 마찬가지 어떠한 호재 악재에도 끄떡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우상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차트가 삼천리 사태랑 조금 비슷한데 야 이것도 주가 조작인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정말 많이 있었다라고 봐요. 언제부터? 이때는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네, 무상증자도 했고 권리락도 했고 유통 주식이 또 활성화되고 하니까 올라갈 수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언제부터냐? 한 6월달, 7월달부터 뭔가 이제 조짐이 수상한 거예요. 얘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떠한 시장의 굴곡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승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죠. 특히나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 영풍재지라는 종목이 기본적으로 종이 목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종이 목재나 재지업이 정말 코로나 시즌에 포장지 그런 테마를 탄 이후에 주가 회복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코로나 시절 이후에 포장, 배달, 그리고 이제 글로벌 목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 효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 그 이후부터 정말 땅굴을 파고 있는 상태에 재지와 목재 그리고 종이 이런 관련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영풍재지라는 이름을 달고 꾸준히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풍재지가 이제 중간중간에 뉴스가 나왔을 때 한번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뉴스들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풍재지가 7월 24일 날 폐배터리, 그러니까 얘가 2차전지의 뉴스가 조금 난 거예요. 7월 24일 날 영풍재지 사용 후 배터리 검사 기간 시스파이 투자 소식에, 그러니까 내용이 폐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붙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는 이제 2차전지 사업을 하겠구나. 2차전지가 워낙 핫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와, 얘는 2차전지로 변신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영풍재지의 주가 상승률이 좀 의심스럽고 비정상적이긴 해도
뭐 시장에서 이제 의심의 초리를 많이 받았던 이런 금량이라는 종목들도 역시 결국에는 2차전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5,000원에서 4,000원, 5,000원에서 이제 19만 4,000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의 추세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지금 뭐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차트를 계속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샌가부터 횡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횡보를 할 때 정말 저는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점을 발견했냐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많이 터졌을 때 거래량이 뭐 100만 주, 그리고 거래대금이 뭐 100억, 200억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주가가 천정부지를 솟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나오는 거래량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거래량 기준으로 330만 주, 거래대금으로 16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00억, 2000억 뭐 이런 단위로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횡보를 하면 횡보를 할수록 더 거세졌다는 거죠.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 더 이상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상승과 하락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300만 주, 4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1700억이나 터지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195.605라고 뜨잖아요. 1950억이에요, 거래대금이. 근데 상승폭과 하락폭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냥 가두리 치면서 뭔가 롤링이 되는 느낌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롤링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식이 지금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모습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갈수록 주가 조작 사태였던 그 삼천리의 현상이 제2의 삼천리가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막판에 이 거래대금이 3,500억씩 터져요. 2,900억, 3,500억. 10월부터 9월달이라고 하면은 어떤 시절이냐. 시장이 폭락을 했던 시절이죠. 코스피가 2,500 후반에서 지금 2,3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폭락시장, 코스닥이 920, 930포인트에서 750까지 떨어지는 폭락시장에서 얘네들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조작 사태가 터진 거예요. 자, 갑자기 이제 하한가가 가버리게 된 거죠. 하한가가 가서 지금 캔들이 17일날 캔들 이후에 18일날 하한가를 간 이후 거래 정지를 맞아버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풍재지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코스피도 지금 이제 위험한 시장이 된 것이에요. 이제 주가 조작 세력들 앞에서는. 그리고 JTBC가 추적해보니 이들 일당과 관련된 주식은 영풍재지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4명 중 1명이 김모 씨입니다. 김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알루미늄 회사의 주식 차트를 봤는데 2200원대인 주가가 900원대가 되었다. 그리고 17일 주가가 갑자기 빠졌다. 그리고 4일 연속 하한가를 쳤다. 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식은 대호AL 밖에 없거든요. 자, 대호AL. 대호AL의 주식이 이제 2200원대에서 갑자기 900원대로 떨어졌으니까 이 뉴스와 동일한 알루미늄 회사에다가 철강 회사에다가 그리고 주가가 거의 4일 연속 하한가 3일 연속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얘가 지금 거의 유력해요.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영풍재지와 대호AL이 그러면 한통속이었다 라고 쳤을 때, 한통속이었다 쳤을 때 대호AL은 언제 하한가가 나왔냐? 10월 17일날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10월 17일날 하한가가 나왔던 반면 영풍재지는 10월 18일날 하한가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대호AL의 하한가가 정보가 좀 색다른 것이 맞겠죠? 이 정도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요. 왜 그러냐면, 자, 10월 17일날 갑자기 이제 횡보를 하고 있던 주가가, 지금 뭐, 7월 31일 이후부터 상한가도 가고 꾸준히 올라갔던 주식이 동일 선상에서 주가 상승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100만 주 가량 이제 계속 롤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주식도. 왜냐면 이제 거래량이 1600만 주 그리고 10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나온 이후에 계속 주가를 횡보를 시키면서 롤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17일 날 뭔가 이유가 없는 하한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때 대호AL의 하한가가 간 이유는 딱히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가 하한가 간 날은 10월 17일인데 영풍재지의 하한가는 언제냐? 10월 18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뉴스를 토대로 봤을 때 이 사태에서 대우 AL의 그 대표이사가 이 주가 조작의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정보가 많이 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내부 정보가 샜거나 아니면은 그 이 악재가 터질 거라는 것을 이 관련자기 때문에 알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물량을 펑 하고 던지고, 그리고 하한가가 간 날 거래량이 보시게 되면 하한가가 간 날 거래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12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하한가가 간 날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한가가 잠겼다가 풀렸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물량을 급하게 집어 던진 다음에 풀었다가 잠겼다가 풀었다가 잠겼다가 하면서 결국에 하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보통 이제 하한가가 간 이후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뭐랄까 핫다 세력들 또는 핫다에 잠겨있는 물량을 설거지하기 위해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게 손절이 되었던 간에 일단 물량을 처리하는 게 가장 주 목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하한가 핫다가 풀려서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를 잘 만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좀 자주 보였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한가를 이제 간 이후에 또 거래량이 또 하한가가 잠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게 이제 노출이 되었겠죠. 10월 18일이라고 하면은 영풍재지가 하한가 간 날입니다. 영풍재지가 하한가 간 날 이제 이 연관성을 이제 관계자들이 다 알고 있겠죠. 이 전날에는 영풍재지가 하한가 가기 전날에는 대우 AL이 먼저 하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날 영풍재지가 하한가를 가니까 와 이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트려지면서 또 하한가가 갔어요. 그리고 풀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또 하한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얘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에요. 일단은 코스피 종목인데 얘는 이 주가 조작에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 그리고 최대 주주가 지금 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최대 주주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비즈 알파라고 최근에 주가 조작으로 이제 정지가 된 이제 비덴트가 원래 대우 AL의 대주주였단 말이에요. 대우 AL의 대주주였는데 이게 지금 비즈 알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비즈 알파의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대표이사고, 그리고 대우 AL의 대표이사는 비즈 알파의 대표이사이자 현재 대우 AL의 대표이사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거래 정지가 될 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거래 정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코스피 종목이에요. 이 종목의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진짜 코스피 종목치고 괜찮거든요. 괜찮은 종목이에요. 왜냐면 대우 AL의 재무 상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액이 이제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부채도 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보율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상장 주식 중에 소형주 치고는. 근데 지금 이 모양이 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 이제는 코스피도 위험 구간이다. 코스피에 속해져 있는 종목들도 위험 구간이고, 모든 종목이 위험 구간은 아닐 거라고 봐요. 당연히 위험 구간은 아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나온 이런 공시를 좀 필수적으로 뜯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대호 AL의 공시를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되기 전에 반기 보고서인데요. 대호 AL이 어떤 알루미늄 관련주고 뭐 철강 관련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주식인데, 언제부턴가 대호 AL의 주가가 거의 뭐 요지부동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가장 컸죠. 어떻게 보면 이 반기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대주주가 비덴트예요. 비덴트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나 이런 비덴트의 또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이고, 그러면 이제 비덴트와 인바이오젠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자, 비덴트 현재 이제 거래 정지 상태가 오랫동안 진행 중이죠. 그리고 인바이오젠 역시나 거래 정지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 중입니다. 2023년도 3월 달부터 거래 정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대우 AL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대우 AL도 역시나 주가가 어느새부턴가 쭉 하락한 다음에 이제 소외가 되었어요. 자, 이 주식은 코스피 종목이고 알루미늄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세력들도 건드리지 않는 주식이 어느새부턴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계속 나오는 롤링이 일어난 다음에 막판에 꼬꾸라지게 된 스토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태를 좀 보게 되면 결국에 영풍재지의 차트를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영풍재지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얘가 어느새부턴가 8월 3일이네요. 8월 3일 뭐 그전부터 거래량이 좀 나왔지만 이 박스권 구간이 고가 구간이라고 쳤을 때 이 구간부터 계속 거래대금이 3천억씩 나왔어요. 3천억씩. 3천억씩 나오고 여기에서 주가가 딱 꼬꾸라졌어.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의 의심을 받는 상장사의 대표이사인 대요 AL의 주식을 보게 되면 17일날 하한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부 정보가 샜다면 영풍재지를 작업하는 종목들도 정보가 새가지고 17일날 어떠한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17일날 대호 AL이 영풍재지 주가 조작에 가담된 대표이사가 추측이 된다라고 뉴스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풍재지의 주가는 미동조차 없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미동조차 없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은 매일매일 폭발을 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 영풍재지의 세력들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영풍재지가 먼저 반응이 나왔어야 할 텐데 영풍재지의 주가는 미동도 없었으며 그리고 대호 AL의 주가는 오히려 하루 전에 하한가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영풍재지의 대주주인 대양금속 역시 10월 17일에는 주가에 미동이 없었습니다. 주가에 미동이 없었어요. 오히려 뭐 살짝 상승이 나오고 거래량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느 때와 달리. 자, 그러면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은 이 사태를 몰랐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대양금속은 영풍재지가 시가총액이 2조 가까이 만들어지면서 이 대양금속이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지분율이 상당해요.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는 대양금속이거든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거의 2조 가까이 됐으니까 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시가총액 1,000원짜리 회사가 2조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분 가치로 보게 되면 물론 이 영풍재지의 주가 상승이 말이 안 되는 상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지분법 이익을 전혀 받지 못했던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로 올라가게 되면 모회사의 지분 가치도 덩달아서 평가 차익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장부 가액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반응은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참 없었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게 되면 영풍재지의 지금 하한가 나오기 전에 주가에 미동이 없었던 것은 그리고 거래 정지가 되기 직전에 엄청난 거래일에 매일매일 거래대금이 3천억씩 터졌던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롤링 세력들만 남아있고 또는 롤링 세력조차도 없이 그냥 이 주식의 어떤 제2의 그 삼천리 사태, 제2의 주가 조작 사태의 그 방식대로 정말 그 개미들만 계속 롤링을 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은 어디에서 엄청난 물량을 매집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뭐 간단한 것 같아요. 가장 합리적인 구간은 뭐 작년부터 모았다라고 보는 것도 합리적이긴 한데 진짜 의심이 되는 구간들은 사실 요런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5월달부터 일어나고 있는 요런 사태들. 그러니까 찐 메인 세력들은 뭐 요런 곳에서 5,700원, 5,600원 뭐 이런 물량들을 잡고 한 1년 이상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한번 강하게 모으고 진짜 세게 모으고 이 거래량이 말해주니까요. 거래량이 말해주니까 지금 뭐 5,000원, 6,000원대 주식이니까 이게 뭐 5만원, 3,000원까지 올라갔죠. 5만 4천원 거의 한 10배가가 나왔어요. 1년 한 반 정도 사이에. 자, 그러면 1년 반 전에 이제 이 작전이 시작되었나? 라는 것을 실제로 보기 위해서는 지난 주가 조작 사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삼천리라는 대표적인 종목이 있으니까요. 삼천리의 주가 조작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얘도 지금 거래량이 강력하게 나와 있는 곳은 없어요. 강력하게 나와 있는 곳은 없는데 주가 상승 시기가 2022년 4월 달부터 이제 계속 꾸준히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영풍재지의 주가를 보게 되면 2022년 4월 달, 5월 달 이제 뭔가 시작했던 시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서 대량 거래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터트려진 롤링이 물량이 다 떠넘겨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과정에서는 명동 사채업자도 동원되고 또 사채업자에 연결해가지고 엄청난 자금들이 이 물량을 롤링 바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 말은 즉슨 메인 세력들이 관련되어져 있다. 관련되어져 있는 그 주가 조작 가담범이 대호 AL의 대표이사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 그 내부 정보가 샜기 때문에 대호 AL이 영풍재지가 하한가를 간 전날에 반응을 했었고 이 세력들이 영풍재지의 주식을 정말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대호 AL의 물량을 던진 것만큼 영풍재지도 일정 수량을 시장에 투매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끄떡도 안 했다라는 것은 어떤 강력한 롤링에 대한 신호를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받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가를 천정부지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강한 의심을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세력은 다 빠져나가고 이제 개미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17일에는 주가가 급락을 하지 않았다. 개미들끼리 그냥 치고받다가 지금 물량 다 받아주고 끝이 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 종목도 정말 이제 안전지대가 아닌데 코스피 종목에서 안전지대가 모든 종목이 아닌 것은 아니고 항상 주가를 보게 되면 이런 과거 종목의 어떤 공시에서 최대 주주는 누구고 그리고 종목의 어떤 과거 이력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대호 AL의 또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정말 추가 상장을 미친 듯이 했어요. 추가 상장을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주식회사는 전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회사는 처음 봐요. 자,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하한가를 생각했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물량을 빨리 상장시켜가지고 이 시비를 투자한 세력들이 빨리 물량을 상장시켜서 시장에 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장 물량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수준으로 상장이 되었다라는 대목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는 항상 트레이더를 하시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공시가 딱히 오히려 이제 트레이딩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좀 잡주 그리고 끼가 좋은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고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뭐 한 달, 두 달 이후에는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는 공시의 내용들이 많은데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시장에서 매매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스윙 투자자 그리고 뭐 최소 1주, 2주 이상으로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항상 공시를 딱 열어보셔가지고 야 이거 상장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자주 나오는데 대주주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벌점은 어떤 게 있었고 그리고 뭐 유상증자를 했니 안 했니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시들을 체크하는 연습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뭐 최근 제2의 그 라덕 모씨 사태의 그 벤치마킹을 했던 차트의 모양도 있었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롤링이 심하게 이루어지면서 횡보를 하는데 대량 거래가 매일매일 터지는 그런 부분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었고 특히나 코스피 종목도 코스닥의 잡주만큼 이제 안전지대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부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